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하방랩과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이번엔 어떻게 하방랩과 함께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그림과 창작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전하는 기분 좋은 소식. 바로 10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열리는 화방넷 연말 페스타의 서포터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방넷 연말 페스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미 화방넷 사이트나 SNS를 통해서 이 소식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름을 들어 알고 있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화방넷 연말 페스타는 11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진행되며 뭘 좋아할지 모르는 여러분들을 위해 32개의 브랜드들이 최대 77%까지 할인해주는 행사라고 해요. 저는 그 중에서도 3, 4주차 라인업에 참여한 실버 브러쉬를 리뷰해 볼 거예요. 실버 브러쉬는 이미 많은 아티스트가 사용하는 고급 붓으로 유명한데요. 특히나 이 블랙벨벳 라인을 통해서 실버 브러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버 브러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1991년부터 시작된 회사로 최고 수준의 붓을 제공하는 것을 더불어 세계에 있는 많은 아티스트와 협업해 교육 프로그램까지 진행 중인지 공식 홈페이지에 교육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까렌다시나 실버브러쉬처럼 환경과 지역 발전을 생각하거나 이렇게 예술가 발전에 힘을 쓰는 큰 기업들을 보면은 같은 작가의 입장에서 더 마음이 가고 브랜드를 더 좋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3000S 라인에 4호, 8호, 12호가 들어가 있고요. 색이 자연스럽게 올려지며 표현의 폭이 넓어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브러쉬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이 패키징도 엄청 고급스럽죠. 106,600원인데 화방넷 연말 페스타에서는 할인된 가격에 95,54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걸로 나와요. 이렇게 이미 그림 그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브랜드로 엄청 써보고 싶었지만 쉽게 접근하지 못했었던 건 역시나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실버 브러쉬는 화방넷에 있는 수많은 리뷰만 봐도 가격은 사악하지만 제품력이 너무 좋아서 비싸도 결국 이걸 다시 찾게 된다라는 간증이 많은 붓입니다. 실제로도 사용하신 작가님들한테 물어봐도 좋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블랙벨벳 라인은 천연 다람쥐 털과 부드러운 인조모를 혼합해 제작된 최고급 브러쉬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숏핸들이고 리뷰에 적힌 찐 후기들을 종합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 담수력이, 그러니까 물을 한 번에 머금는 양이 매우 좋다. 그리고 붓끝이 잘 보인다. 그래서 넓은 면을 칠하는 것부터 세밀한 묘사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눈에 띈 특징을 또 알아보자면 생각보다 모 부분의 길이가 짧다. 그리고 탄력이 생각보다 더 없는 편이라 선연모를 써보지 않은 분들은 당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특징만 보면 다른 붓과 뭐가 차별점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동안 제가 쓰고 리뷰해왔던 담수력이 좋고 붓끝이 잘 모여서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붓들만 떠올려 봐도 그것을 떠올릴 수가 있겠네요. 오로지 제 추측과 사견일 뿐인데 천연모가 아닌 인조모로 최대한 인조모와 가깝게 만들 땐 어쩔 수 없이 담수력을 높이기 위해 모의 양을 핸들 용적 대비 최대한 넣고 길이를 길게 빼어서 탄력을 낮추면서 인조모 특유의 내구성이 좋은 뾰족하고 날카로운 묘사가 가능함을 어필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신서팅 라인들은. 근데 블랙벨벳도 천연모와 인조모를 섞어서 보면은 신서틱과 비슷하게 제조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다를지도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해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호를 다 털어가지고 와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봐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모도
굉장히 얄쌍한 쉐입을 가지고 있죠. 이 모 길이가 짧고요. 다른 것들이랑 다 비교를 해봐도 길이가 비슷해도 끝이 더 이렇게 모여있는 거는 실버 브러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8호거든요. 요거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봐도 시작되는 굵기는 거의 비슷한데 길이가 더 짧고 끝이 더 얇게 모이는, 그러니까 중간 굵기가 굵지 않은 요런 형태는 블랙벨벳이 유일한 것 같아요. 12호는 사실 같은 게 요거밖에 없어가지고서는 가지고 왔는데 12호는 루벤스에 비해서 이게 훨씬 더 기네요. 이게 사이즈가 커질수록 여기가 더 길어지나 봐요. 옆에 있는 것들이 10호인데 10호에 비해서도 확실히 붓모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냥 제 생각인데 붓모가 많아질수록 앞으로 싹 모이기 어려우니까 일부러 길이를 조금 길게 해가지고서는 조금 더 잘 모이는 특징을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용감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가는 터치서부터 이렇게 힘이 이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글씨 가지고서는 그거 하시는 분들 아마 이런 거 유용하시지 않을까. 이 조그만한 붓이 이 정도의 담수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양이 한 두세 배 차이는 날 것 같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실버 브러쉬가 엄청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다는 것. 크기가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엄청 가늘게 나오네요. (12호) 12호도 꽤 가는 세필이 나오지 않나요? 다치 새로 칠하지 않고 했는데도 다 칠해지는 이 면적의 크기. 그래서 이 세트 3개가 뭔가 딱 적당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인 것 같아요. 역시 다 세트로 만들어서 나오는 것들은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서는 이런 나머지 2개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빨리. 실버 브러쉬랑 루벤스랑 둘 다 세필은 잘 되거든요. 근데 루벤스가 브러쉬에 비해서 담수력이 어쨌든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끝이 갈라지는 현상들이 조금 보여요. 그리고 윈저인 뉴튼 신서틱은 실버 브러쉬랑 같이 담수력이 좋은 붓인데 이건 제가 좀 오래 쓰기도 했고 실버 브러쉬에 비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붓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필이 가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 걸로 보면은 확실히 실버 브러쉬가 천연모와 인조모가 섞여가지고서는 그 장점을 둘 다 흡수하고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건 이 서로의 비교보다는 붓의 직접적인 사용감일 텐데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다는 거였어요. 정말 붓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사르르륵 하고 위에 얹혀진다는 느낌? 다른 또 동양화 붓이나 그리고 그런 여타 붓이랑 또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그냥 확 퍼져버리는 게 아니라 싹 얹혀져가지고서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구름 같은 사용감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고 그런데 앞부분에 확실한 또 탄력이 있어가지고서는 모양을 만들기도 좋거든요.
많은 활용도가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데 전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팍 퍼질러지듯이 선사 같은 이런 사용감을 쓰실 수는 있지만 이쪽에 굉장히 숱이 많이 들어가고 힘이 있는 인조 모드를 쓰셨던 분들은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쓰기 어렵지라는 인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감수하고 쓸 만큼 좋은 붓인 것 같아요. 막 쓰다가도 보면은 앞이 잘 보여 있어요. 물을 아무리 많이 머금게 해가지고서는 해도 끝이 굉장히 잘 보여 있고요. 이게 가끔 자연모 중에서도 조금 질이 안 좋은 거를 사면은 이렇게 해도 좀 퍼지거나 앞이 굉장히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선 퉁퉁하게 불어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잘 모여있죠. 저 이거를 붓 하나 가지고만 그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붓을 못 써보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먼저 큰 흐름만 이걸로 잡고 나머지는 다 이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율도가 높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데까지를 끝까지를 면적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이 거의 다 끝났는데 후반에 어두움이 조금 제 성에 차지 않게 들어가가지고서는 한번 어두운 색으로다가 쭉 다 눌러버리도록 할게요. 계속 이 똑같은 붓으로다가요. 물을 많이 해가지고서는 담수량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8호인데 이 정도 면적까지 커버가 가능해요. 괜찮죠?
이제 이 붓으로 가지고서는 한번 다 그려보도록 할까요? 앞에서 수채화 그릴 때도 뭔가 틴토레토랑 비슷하다고 느꼈어서 과슈에다가도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려보니까 굉장히 그 틴토레토의 느낌이랑 매우 비슷한 거예요. 심지어 조금 더 상위 버전으로요. 몸통에 힘이 없어서 묘사할 때 고정이 안 되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모양이 잘 만들어져가지고서는 흐드러지듯이 발려서 경계도 자연스럽게 있고 모양 내기도 쉽고요. 근데 이 모양도 너무 예쁘게 나고 그릴수록 참 마음에 드네. 특히 튕기듯이 그리면은 이 풀에 만들어지는 모양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처럼 그 어반 스케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붓끝이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특히나 조금 많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풀 그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게 또 쉽게 그려지면은 그림 그릴 때 되게 재밌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맞춰봤는데 붓이 생각보다 활용도가 되게 높죠. 하나밖에 안 썼는데도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고 이것도 이 좁은 걸로 가지고선 이 넓은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릴 수가 있었고요. 정말 최근 들어서 제일 마음에 들었었던 붓 같아요. 수채화 붓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과슈에서도 굉장히 좋고 둘 다 매우 쓰기에 좋았던 붓 같았어요. 아마 저랑 취향 비슷하신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활용도가 많은 고급 붓을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이처럼 올 연말은 12월 21일까지 이어지는 화방넷 연말 페스타에서 진행되고 있는 24시간 특가 행운의 이벤트와 더불어 찐막의 찐막인 클리어런스 세일 같은 이벤트들도 있으니 홈페이지 확인하시고 눈독 들였던 재료들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데려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